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마이애미에서 예정되어 있는 아주 큰 이벤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몇 가지 코빗에 관한 간략한 업데이트를 좀 드린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패드용 코빗 앱, 그래서 꼭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래소 웹도 개편을 해서 여러분들 사용자들의 그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비트코인 마이애미 컨퍼런스, 이제 엄청나게 큰 이벤트가 됐습니다. 이게 과거 수년간 해왔었는데 특히 작년에 엄청나게 성장을 한 이벤트예요. 가장 큰 이유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이 발표가 된 이벤트였기 때문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런 사건을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15,000명 정도의 참가자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한 3만 명 정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배로 증가를 했고, 이 스피커 리스트를 보면 정말 쟁쟁합니다. 진짜 비트코인 업계의 인싸들 중에 인싸들이 참가를 하고, 참 아쉬워요. 저도 한번 좀 가보고 싶은데 어쨌든 뭐 한국에서도 보니까 우리 그 오태민 작가님이 지금 뭐 참가를 하기 위해서 가신 것 같아요. 사진도 올라오고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엄청난 이벤트가 4월 6일부터 9일 진행된 예정이고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이 이벤트가 금년에 큰 주목을 받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살바도르의 법정화폐 도입이 발표가 돼서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금년에도 뭔가 그 정도 급의 큰 발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많은 이제 분석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넥스트 엘살바도르가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서 일단 엘살바도르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표가 나온 후 지금 한 뭐 1년 조금 안 됐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엘살바도르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짚어보면은, 일단 지금 엘살바도르의 그 비트코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 치보라는 그 지갑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한 400만 건 정도 다운로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400만이라고 하면은 엘살바도르 성인 인구 전부예요. 엘살바도르가 한 인구가 600만 명 정도 되니까 뭐 성인 대부분들은 다운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은행 계좌 보유 숫자보다 훨씬 큰 숫자입니다. 엘살바도르의 은행 계좌 보유율이 한 30% 정도인데, 이제 치보즈의 보유율은 100%에 가깝다는 얘기니까 기존 레가시 뱅킹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법정화폐가 됐다 보니까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현재 1억 달러 정도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1억 달러는 엘살바도르 총 외환 보유의 한 2%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가 매입한 이후로 뭐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어떨 때는 뭐 조금 높게 매입을 하고 어떨 때는 좀 낮게 매입을 하고 이랬을 텐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뭐 한 10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10배 정도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엘살바도르의 외환 보유액은 엄청나게 커져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제2, 제3의 엘살바도르가 나올 그런 어떤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엘살바도르 정부의 재정 상태가 비트코인을 일찍 보유함으로써 크게 개선이 되는 거를 다른 나라들이 본다면은, 우리 일반 개미들도 흔히 하는 그 포모라고 그러죠. Fear of Missing Out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정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른 정부들이 이 비트코인을 보유함으로써 큰 혜택을 누리는 것을 보면은 이제 너도 나도 질세라 사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제2, 제3의 엘살바도르를 우리가 한번 점쳐보는 것이 그런 뜻에서도 이제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시점에서 제2, 제3의 엘살바도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러시아의 외환 보유가 상당 부분 동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러시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많은 국가들에게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도 혹시 만약에 서방 국가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판단을 해서 동결을 할 위험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를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많은 중앙은행들이 들고 있는 외화 보유라는 거는 US 달러 기반이라든지 유로 기반의 채권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해당 국가에서 막아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제3의 국가의 인증에 의존하지 않는 자산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고, 대표적인 예가 뭐 금이 그런 거일 거고, 이제 근데 금조차도 사실 자기네 나라 국경 안에서 보유해야지 이제 그게 진정한 보유라고 얘기가 할 수 있는
있는 거겠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한민국 안에 금이 없습니다. 영국에 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위험 요소인데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경우에 중앙은행이 비트코인과 같이 중립적이면서도 직접 보유가 가능한 그런 자산들을 외환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의 하나로서 분명히 고려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약간 일종의 배경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실제로 어떤 나라들이 지금 많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 이렇게 알아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통가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통가는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엘살바도르랑 굉장히 경제적 상황이 비슷합니다. 여기도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해외 노동자들의 자금 송금이 GDP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요.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한 25%였는데 통가인 경우는 이것보다 더 높은 한 40% 정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했을 경우에 많은 혜택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에는 또 화산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엘살바도르와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지금 화산을 사용을 해서 뭐 비트코인 채굴 같은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통가도 그런 비슷한 사업 전개가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 정치인들 중에서 한 분 저명한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주도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법정 화폐 도입을 위한 법안을 한 10월 달에 제출할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은 내년 2월부터 적용할 거라는 이런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나라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이제 아르헨티나는 이제 남아메리카 중에서 큰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화폐 시스템을 잘 운영을 못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 나라죠. 과거 20년간에. 그래서 안정적인 화폐 시스템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이제 국민들 사이에 많은 나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의 그 보급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도입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IMF가 아르헨티나와 그 대출에 관한 재계약을 할 때 그 조건 중에 하나를 크립토의 보급을 저지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넣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IMF가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뭐 그 조건을 얼마나 열심히 지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들리는 바로는 이 아르헨티나 내에서는 이제 반 IMF 감정이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과거 20년 동안 자국의 화폐 시스템이 엉망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IMF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이제 비탈릭이 아르헨티나에 방문을 해서 전 대통령이었던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그 과정에서 이 크립토 어답션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크립토 어답션을 원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을 이 전 대통령인 분한테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가 있죠.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비트코인을 보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법정화폐를 도입하는데 큰 기여를 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미국 외에서 제일 첫 번째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엘살바도르였는데 두 번째로 제공한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뭐 비트코인은 지원을 안 하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USDT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로 지금은 국한되어 있지만은 향후 이 뭐 서비스를 넓혀 나갈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르헨티나가 비트코인이나 뭐 그 외 크립토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브라질입니다. 이제 브라질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죠. 경제 규모도 GDP 순위로 보면은 10위 안에 드는 나라니까 만약에 브라질에서 비트코인을 도입을 한다면은 이건 엄청난 큰 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거를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뭐 반대 의견도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조금 움직임이 먼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오데자네이로에서는 재정의 한 1% 정도를 비트코인에 이미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세금, 부동산세도 뭐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어느 라틴 아메리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언급되는 것이 과테말라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인사들이 많이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할 것을 얘기하고 다니는 그런 이벤저리스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블록스트림에서 임원으로 활동했던 샘슨 마우라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바이낸스의 CG 이런 분들이 지금 라틴 아메리카의 정부 고위 관리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다는 내용이 트위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샘슨 마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만찬을 한 어떤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멕시코 빌리어네어인 리차드 살리나스랑 같이 이제 뭐 만찬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도 올라왔고요. 이 리차드 살리나스도 굉장히 프로 비트코인 인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자기 부의 한 10%를 비트코인에 넣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충분히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에서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나라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국 시간으로 수, 목, 금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발표나 헤드라인이 나올 것 같은데 많은 주목을 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만약 발표가 나온다면은 저희가
제가 연초에 얘기한 2022년 탑5 프리딕션에서 주권 국가의 비트코인 수용이라는 어떤 프리딕션도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거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좀 주목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